지난 10월 거제시 지적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이 주검으로 발견되고 그 후 유서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제 시간에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경남청에서는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도섬 해피랜드와 창원 국동크루즈가 107일 만에 합의하면서 마산도섬 백길이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거제경찰서는 유치원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거제 모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목숨을 끊은 거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고 권오명 사무국장. 그 배경에 상사인 손복식 센터장의 전횡을 견디지 못했다는 의혹이 유서를 통해 제기됐는데요. 손 센터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직에서 사퇴한 상태입니다. 권 사무국장의 마지막 외침을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제 지역 장애인 복지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고 권오명 씨. 하지만 자신이 13년간 일하던 거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변 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지만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유서 한 장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개된 유서에는 손복식 거제 지체장애인연합회 회장 겸 센터장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횡을 폭로하는 내용을 주로 이뤘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 개선에 앞장서야 할 위인이 대중들 앞에서 내가 지적기가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등 손 센터장의 장애인 차별성 발언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사무국장 유서와 관련된 손 센터장도 모든 직에서 사퇴하며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손 센터장은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사죄를 구했으며 고인의 글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가오로 인하여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현실로 일어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로 그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보살피지 못하고 깊은 상처만 주었던 점 고인이 되신 권오명 국장님께 감히 눈 감고 고개 숙일 용기조차 없습니다. 평생 속죄의 마음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 여러분께도 상처를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큰 죄가 될까 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끝내 눈시울을 붉힌 손 센터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반론과 해명은 차후에 밝힐 것을 알리며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고인의 글에 주장된 손 센터장의 전행 등 비리 주장 내용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죽음에 앞서 한 인간에 대한 원망만을 늘어놓을 수 없는 인생이 부끄럽습니다. 부디 거제 지역 장애인 복지가 제발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제 지역의 한 장애인의 마지막 외침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수능 당일 학생들이 시험장을 착각해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해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지각한다면 그야말로 낭패죠.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할 때는 112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험생을 위한 교통대책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수능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경찰관을 시험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수험생을 태운 차량과 대중교통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시험장을 잘못 찾았거나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이 있다면 112 순찰차와 사이드카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1,196명과 순찰차 등 장비 287대를 주요 도로에 배치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각이 예상되거나 고사장을 찾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도내 91개소의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마산시의 버스터미널과 월영광장 등 장소를 마련해
순찰차와 사이드카를 배치하고 112에만 전화 걸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듣기평가 시험이 진행되는 3교시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 사이에는 시험장 주변 대형 차량을 통제하고 공사 역시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시험장 200m 전방은 택시와 개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해당 지역의 주차 단속 요원이 수시로 교통 상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11월 17일은 수험생들이 12년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맺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로 우리의 조그마한 배려와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도섬 해피랜드와 창원 국동크루즈가 합의하면서 마산 도섬 뱃길이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최근 도섬 해피랜드와 창원 국동크루즈는 마산항 연안크루즈터미널 내 공유 수면을 공동 신청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로 옛 마산항 여객선 터미널 앞에 설치한 함선을 이달 안에 마산항 연안크루즈터미널로 이전 설치합니다. 앞서 도섬 해피랜드와 창원 국동크루즈는 지난 7월 공유 수면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 운항이 한 달가량 중단됐다. 이후 넉 달 가까이 임시 운행해 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유치원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거제 모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유치원 앞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비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유치원 안으로 번쩍 들고 들어가 내동댕이 쳤으며 A씨는 경찰에서 통학버스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던 비군에게 주의를 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A씨는 2차례 이상 비군을 내동댕이 쳤고 비군은 코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었으며 경찰은 CCTV 영상 자료 등을 추가 분석하고 여죄 수사 후 신병 처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3.15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성지 창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선양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창원시는 부마 민주항쟁일인 10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건의를 비롯해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으며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실도 내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여론을 적극적으로 모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해 민주성지 창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제2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 환경 변화 및 FD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혁신 경남농정 2050으로 실현되는 브라보 경남농업의 행사 슬로건으로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고부가 가치 창조농업 농촌건설에 농업인이 뜻을 함께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농업인 상호가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경남의 농산물 대표 브랜드인 브라보 경남 선포식을 통해 경남의 우수 농산물을 알리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수출 시장 선점으로 농민들의 안정적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남 항공고에서 지난 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25개 기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채용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박람회는 고성군 일자리 지원센터 및 삼성중공업기술원, 사무하이테크 정진기업, 일광금속 테크노전자 등 우수기업체가 마련한 각 부스에서 학생들은 사전 취업 동향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남항공고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 및 취업 매칭 컨설팅을 위한 2016년 희망채용 박람회가 열려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와 폭넓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170여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동마산 시장 등 13개 시장에 노후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편리한 쇼핑 환경 구축을 위해 총 40여억 원을 지원했으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마산역 번개시장 등 5개 시장에 공영 주차장 조성에 124억 1,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경영 혁신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내서읍 광려초등학교 일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도 설치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공사는 광려초등학교와 한우리 1차 아파트 사입 구간에 추진되며 총 사업비 9,600만 원을 투입해 연장 226m, 폭 2m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올 연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 대상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도로의 폭이 좁고 보도가 없어 통학로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 포토클럽은 고성박물관에서 오는 20일까지 다문화 가족을 주제로 한 공감 동행, 그 행복한 이야기 2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다문화 가족 사진 촬영 재능 기부를 통해 가정과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워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 포토클럽은 고성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국민의 사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순수 사진 동호회로 지난 2010년 10월 창립해 맑은 땅 이상근 작가의 지도 아래 15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원 직업전문학교가 2016년 전국 직업훈련기관 기관인증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3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평가 결과 창원 지역은 창원 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해 2개 기관이 3년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4,811개 기관 중 255개 기관이 3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편 창원 직업전문학교는 교육훈련생들의 훈련과 취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상담과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등 기계 제품 디자인 설계 분야의 전문 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이 채권단의 이른바 무파업 확약서 요구를 놓고 사측과 대화에 나섬으로써 확약서 제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확약서 문제 등을 놓고 노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며 조선소는 정상 가동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시와 고성군이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운영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통영시는 광역자원 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총괄 사업 추진을, 고성군은 자체 부담금의 비용 부담과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할 방침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가 슈퍼문의 영향으로 통영시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해수면이 높아지자 드론을 띄워 연안 항공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통영해경은 해안 저지대에 있는 선박들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2차 사업 모집 기간이 끝났지만 인원 미달 사업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할 경우 동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계절 체류형 가족 휴양 관광단지인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향후 일정 공고 이후 내년 2월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실시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통계청에서 실시한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를 완벽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시는 협조해준 시민과 기관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질 높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위안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내복을 전달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고성 마음사랑산악회는 16일 시루봉 등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면민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등반대회는 수림서원을 출발해 시루봉까지 3.5km 구간으로 진행됐으며 산불 예방 활동도 병행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통영시는 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TPO 일본 관광 교역전에 참가해 통영을 홍보했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관광 기념품 및 풍경 사진 등의 전시와 통영 여행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통영으로의 여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가포동 건강위원회는 지난 15일 건강위원회 회원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16년 건강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와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이란 주제로 건강토론을 펼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거제 바르게 살기 수양동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거주 환경 개선 봉사활동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지방 청소를 비롯해 도색, 도배 작업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냉장고와 겨울 이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하일면 용마루 농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블루베리 찐빵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블루베리 찐빵은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과 옥수수를 주 원료로 하고 블루베리를 35% 이상 첨가한 의농식품으로 18일 제1회 고성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숲 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15일 광도면 안정리 공유림 일원에서 숲 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편백숲의 가지치기를 직접 체험하고 숲 가꾸기 산물 3톤을 어려운 이웃의 사랑의 땔감으로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구민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실천을 위해 신규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발급 대상은 만 17세자 중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로 구는 21일 마산 제1고등학교와 창신고 등 3개교 총 140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